안녕하세요. 27 정민지입니다. 고졸 신입이라는 꼬리표가 제 등을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싸주시는 김밥 도시락은 제 작은 위안이었죠. 사무실에선 늘 커피 심부름, 복사, 청소.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졸이 뭘 알겠어? 라는 말을 귓가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 과장님이 제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흩어진 김밥을 주워 담으며 삼킨 눈물이 가슴에 멍을졌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손 잡고 공장 구경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민지, 언젠가 이 회사를 빛낼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씀만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도 모르게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두운 비밀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달력을 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빨간 매직으로 크게 동그라미 친 숫자, 대한종합기계 입사 67일차. 아직도 입사 첫날처럼 뱃속이 뒤틀리는 긴장감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집을 나섰습니다. 칼날 같은 아침 공기가 뺨을 핥히었지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김밥 도시락이 가방 속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길이 지금도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원 공고를 졸업하고 들어온 이 회사, 고졸 출신인 저에게는 100만 명 중 한 명에게 주어지는 기적 같은 취업이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특별히 참치, 김밥 넣어줬다. 힘내라, 우리 딸. 엄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총무팀 막내의 숨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켜진 형광등 아래 저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컴퓨터를 켜고 회의실 의자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커피 머신을 청소하다 손을 대어도 아파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사원, 이거 복사해놓고 가. 이성배 과장님의 목소리는 항상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벌써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묵묵히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위장이 쓰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큰 서러움이 목을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참았습니다. 참아, 민지야, 그냥 참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눈물은 이미 눈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참치, 김밥, 그 옆에는 작은 단무지와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행복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 카페테리아는 한 끼에 10,000원이 넘어 감히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고 밖에 나가 사 먹기엔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남는 돈은 고작 10만 원. 도시락을 먹는 건 제 선택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철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참치 김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김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갖 수모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김밥이야? 냄새 진동한다. 갑자기 이성배 과장님이 마치 독사처럼 불쑥 제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날 퇴근 후 술에 취해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고 충혈된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에 몇몇 남아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모두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창가 쪽으로 옮겨서 먹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 말조차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이성배 과장님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제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악몽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성배 과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의도적으로 바닥에 도시락을 내던졌습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말아주신 김밥들이 사무실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마치 제 자존심, 제 인생이 저 바닥에 나뒹구는 것만 같았습니다. 치워, 지저분하게. 과장님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발로 지식였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카펫 위에 흩어지며 납작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참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김밥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의 조각들을 주워 담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고 있는 저를 향한 냉랭한 시선들만이 느껴졌습니다. 도와주지도 막아주지도 않는 냉랭한 공기가 제 등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에서는 사과의 말이 나왔지만 가슴 속에서는 깊은 모멸감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담긴 김밥을 바닥에서 주우며 제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더러워진 김밥을 버리면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아무도 모르게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배고픔을 참으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아무 말 없이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고졸 신입사원인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저녁 먹어야지. 늦었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 흐느끼면서도 내일 또 김밥을 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대한종합기계 입사 104일차. 여전히 회사에서는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켜고 청소를 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회의실을 정리하고 상사들의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고졸 출신 총무팀 막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사원, 이거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그리고 오늘 부장님 손님 오시니까 회의실 좀 특별히 신경 써. 이성배 과장님은 제게 명령을 내리고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다른 팀 대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고졸과 대졸, 그 벽은 너무 높고 단단했습니다. 민지 씨, 근데 김밥 계속 싸와? 밖에서 사 먹지 그래? 채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인사팀 신입이지만 인서울 대학 출신인 그녀는 저와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는 그녀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게 월세 내고 생활비 보태려면 아껴야 해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리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배달된 카페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사무실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은 3시 30분 모여 식당에 가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계란밥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도시락. 그것이 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정사원, 내 책상 좀 정리해. 파일들 너무 어질러져 있어. 이성배 과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던진 말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그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입 안에 머금은 밥알을 삼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서류들로 가득했고 커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꾹 참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도와줄까요? IT 전산팀의 한도윤 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말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점심 드세요. 그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이성배 과장님은 갑자기 제게 사진을 인화해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그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일을 마치면 또 야근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미 3일 연속 야근이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일 아침에 해도 될까요? 오늘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지만 이성배 과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싫으면 그만두든가. 고졸이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지. 네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과장님의 가족 사진을 인화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인화될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가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창밖의 어둠처럼 캄캄한 서러움이 가슴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목이 메어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제 숨죽인 흐느낌만이 어둠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겨 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품이 그리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급하게 소매로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도윤 대리였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과장님, 가족사진 인화 중이에요. 한 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 대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작은 위로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입사 175일 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끊임없는 갑질과 모멸감을 견디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기환 회장님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고 할아버지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민지, 네가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 경험해봐야 해. 그래야 나중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배 과장의 갑질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차별, 그리고 비리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숨겨 다녔습니다. 이성배 과장의 폭언, 부당한 지시,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돈을 횡령하는 정황까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게 연기했습니다. 한도윤 대리의 도움으로 회계 파일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 대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강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해야 해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요. 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에는 날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성배 과장이 회사 경비로 처리한 개인 유흥비, 허위 영수증, 그리고 부당한 인사 평가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이성배 과장과 다른 임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곧 회장님 은퇴하시면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이제 다 풀어볼 때가 됐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회사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이 회사가 그런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를 몰래 만났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대로 두면 안 돼요. 회사가 망가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를 회사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란다. 네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길 바랐어. 이제 때가 됐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계획을. 할아버지와 저는 회사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성배 과장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과장님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눈빛만으로 제 존재를 지워버릴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표의식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매 순간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러나 내면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사원,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서 자료 정리해. 다음 주 이사회 준비해야 하니까. 이성배 과장의 부당한 지시에도 저는 평소와 같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면에선 이미 승리의 쾌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제 시선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얌전한 양의 탈을 쓴 제 안에 어떤 맹수가 숨어 있는지를. 주말까지 단 3일, 그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작업하는 동안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성배 과장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이메일,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확한 내역과 공모자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번호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자신의 생일, 그의 오만함이 그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 나무십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파란 빛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USB에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데이터 전송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100%에 도달했을 때 희열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순간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야. 텅 빈 사무실에 제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결심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앞두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입사 198일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정기환 회장님께서 총무팀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사무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정사원, 너는 그냥 뒤에 있어. 회장님 오시면 커피 정도나 타. 이성배 과장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엄마는 특별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와 저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고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무팀이 우리 회사에 중출하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네. 할아버지의 깊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저에게 머물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성배 과장은 회장님 곁에서 굽실거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자네가 정민지 사원인가? 총무팀의 새로운 직원이라고 들었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이성배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정민지입니다. 입사한 지 198일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같이 하지 않겠나?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고졸 신입사원과 회장님의 점심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성배 과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사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정사원과 함께하고 싶네. 그 말에 이성배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드셔보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방향을 바꿨고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인 소고기, 김밥이 도시락통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회장님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한 표정으로 김밥을 한 조각 집어 드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정성이야.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성배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민지사원, 잠시 기다리게. 곧 돌아오겠네. 할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이성배 과장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제 도시락을 향해 손을 뻗었고 순식간에 테이블 위에 김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소고기, 김밥이 회의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고졸 주제 회장님한테 접근하려고? 꿈도 꾸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배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실수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74세 회장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에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성배 과장이 당황해서 외쳤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김밥을 주워 담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던 손맛이구나.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진심이야.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장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사무실로 돌아가게.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보세. 이성배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겨우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남은 김밥을 함께 먹으며 내일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입사 199일차. 아침부터 회사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분기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시로 모든 팀장과 과장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특별히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사원, 무슨 일이야? 왜 너한테 연락이 간 거지? 체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성배 과장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고 사무실은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9시 정각 대회의실. 20명이 넘는 임원들과 팀장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의문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회의실 가장 구석, 거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제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장하자 모두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엄숙했고 눈빛에는 분노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절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아함, 혼란, 무시, 그리고 몇몇 얼굴에서는 공포까지. 모든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정사원, 무슨 일인지 설명해주게. 할아버지의 말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놀랍게도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이성배 과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의 횡령과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화면에는 이성배 과장과 그의 동조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명확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조작된 계약서, 이메일,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졸 주제에.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횡령에 가담한 재무팀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지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 계속하게 민지사원.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무팀장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렸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성백 과장이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기록한 영상과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가 제 김밥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다른 직원들을 모욕하는 장면, 그리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유흥을 즐기는 증거까지. 영상 속에서 들리는 이성백 과장의 폭언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성백 과장과 몇몇 임원들이 할아버지의 은퇴 후 회사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이성백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곧 회장이 물러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저 늙은이가 지키던 낡은 가치관 같은 건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거야. 회사는 우리 것이 될 테니까. 그 목소리에는 경멸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어떤 이들은 격분한 표정으로 관련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직접 모은 것입니다. 고졸 신입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정민지 사원은 제 손녀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놀라움과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체린의 입이 떡 벌어졌고 다른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배경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정의감으로 이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성백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성백 과장, 자네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겠네. 할아버지의 말에 이성백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범죄일세. 오늘부로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 해고되었네.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걸세. 이성백 과장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듯 회의실을 나갔고 할아버지는 다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민지 전무보를 새로운 인사혁신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녀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무보라니 신입에서 단번에 임원으로.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경애와 놀라움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인내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회의실 앞에 서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입사 231차, 전무보 발령 31일차.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백 과장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고
일부는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인사제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고졸 직원들과 대졸 직원들이 구분 없이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종합기계는 열린 인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에서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과 복지 제도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직급별 도시락 문화 대신 모두가 함께하는 구내식당, 성별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 그리고 투명한 인사평가 시스템까지. 또한 앞으로 모든 갑질과 부당한 대우는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묵하며 견뎌온 직원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아버지 정기환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정민지 전 무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용기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정민지 전무보와 함께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고 더 인간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종합기계의 일원이 되길 바랍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전무보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전에 제가 전무보님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가볍게 여기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대강당에서 또 다른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편견과 침묵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밥을 주워 담을 때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갑질을 목격하고도 침묵했던 것,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대강당은 진심 어린 고백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오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제 말에 모든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1년 차, 전무보 발령 6개월 차. 대한종합기계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픈 오피스로 재구성된 사무실, 함께 식사하는 구내식당,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회계팀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시 해야 해요. 회계팀 과장이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 저렇게 떨던 시절이 있었지요. 조용히 회계팀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다가오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무보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신입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입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래처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모두 다시 해야 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일부예요. 모두가 처음에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제 말에 신입사원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고쳐봐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수정할 수 있어요. 회계팀 과장님도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와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20분 후 모든 데이터가 수정되었고 신입사원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무보님. 저는 제 서류 가방에서 작은 도장을 꺼내 그의 보고서에 찍어 주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거예요. 그의 눈의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도 따뜻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에 그 떨리던 신입사원은 이제 당당한 전무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던 중 문득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도시락 통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매일 아침 싸주시는 김밥 도시락.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저의 김밥 도시락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그것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지 전무보님의 어머님, 김밥은 정말 최고예요. 누군가의 칭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회사 마당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 회사, 그리고 저 자신도. 퇴근 시간,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민지야, 오늘 어땠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구나 라고요. 할아버지의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바로 내가 꿈꿔왔던 리더야, 민지야. 사람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리더.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한종합기계의 간판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를 만들 거예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과 신뢰가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할 사람들과 그들의 꿈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또 다시 엄마가 싸주실 김밥 도시락을 기대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보다 매일 쌓아온 김밥처럼 정직한 마음이 더 큰 울림이 되었던 그날.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